북부 테헤란의 한 종합병원 지하 통제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150대 전투기가 밤하늘을 찢고 폭탄을 쏟아붓는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위 장성들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미 국방부가 확인한 가장 은밀한 내부 붕괴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군사 제국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모사드의 정보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혁명수비대 내부에 썩어빠진 의심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보력이라면 1번을 내부 분열이라면 2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지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부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 지휘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대 밑에 모사드의 요원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편집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가장 안전한 은신처는 역설적으로 민간인들이 생명을 구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벙커로 변해버린 북부 테헤란의 병원은 이제 그들 자신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이 시작되고 통신망이 끊기자 가장 끔찍한 적은 하늘에 있는 전투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서 있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좌표를 흘렸다는 의심이 바이러스처럼 퍼졌습니다. 어제 새벽 내부 통신망이 붕괴된 직후 두 파벌로 나뉜 혁명수비대 장성들은 서로를 적의 프락치로 지목하며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최첨단 벙커버스터가 쏟아지고 땅 밑에서는 서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이 기막힌 상황은 제국의 종말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란 전역에 배치된 수십만 명의 병력은 이제 지휘관을 잃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병력을 지휘하는 대신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숨통을 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권력의 핵이 붕괴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최고 지도부의 연이은 제거와 군사시설의 폭발은 혁명수비대 내부의 지휘 계통을 완전히 증발시켰습니다. 과거 중동 전역을 호령하던 이들은 이제 자신의 부관조차 믿지 못합니다. 정보의 공백은 곧바로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에너지가 내부의 배신자를 찾는데 전부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범선이 폭풍우를 만나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과 항해사는 배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배에 구멍을 냈는지 따지며 조타실에서 주먹다짐을 벌이고 있는 격입니다. 구멍을 낸 사람이 누구든 배는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테헤란의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민낯입니다. 테헤란의 심장부 안보를 책임지던 모하마드 라술 알라 부대의 수장 하산 자더가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 정밀 타격으로 제거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죽음은 단순한 지휘관 한 명의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테헤란 전역의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던 가장 강력한 무력의 상징이 증발한 것입니다. 그가 사라진 직후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바로 그 지하 병원에서 벌어진 총격전의 실체 중 하나입니다. 한 명의 절대적인 리더가 사라지자 밑에 있던 부하들은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 혹은 자신이 모사드의 다음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군의 벙커버스터가 지하시설의 입구와 표면 인프라를 타격하면서 이들은 스스로 선택한 은신처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탈출구가 막힌 밀폐된 공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가 결합되자 동료를 향한 의심은 곧바로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지하 터널 네트워크는 이제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사냥하는 거대한 밀실 함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구소련의 붕괴 직전 비밀 경찰 KGB 내부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숙청 작업이나 독재 정권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권력기관 간의 내전 양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외부의 압력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가장 단단해 보이던 내부의 핵이 먼저 쪼개지는 법입니다. 미국 중앙사령부와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는 이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규모 지상군을 즉각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정확한 타격만 계속 가한다면 이란의 거대한 군사 조직은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외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화려한 선전포고를 할수록 그들의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투시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지하의 총성은 그들이 마지막 선택지를 골랐음을 입증합니다. 150대의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하는 동안 지상의 이란 지휘관들은 하늘을 방어할 생각조차 포기한 채 오직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비열한 생존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테헤란 시내를 뒤덮은 완전한 암흑이 이들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파르친 군사기지 인근의 발전소가 타격을 받으면서 테헤란의 제4구역, 제7구역, 제11구역, 제13구역, 그리고 제14구역은 그야말로 빛 한 점 없는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정전은 단순히 불이 꺼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작동을 멈추고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었으며 통신 기지국이 전력을 잃어 지휘 통제망이 완전히 침묵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암흑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전투기의 굉음과 간헐적인 폭발음뿐입니다. 빛이 사라진 테헤란의 밤은 혁명수비대 지휘부의 마음속에 내재된 의심의 씨앗을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게 만들었습니다. 통신이 단절된 상태에서 옆방에 있는 동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과 내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전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동료에 대한 불신이 벙커의 공기를 더욱 숨막히게 조이고 있습니다. 전력이 끊긴 차가운 지하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그들은 막강한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떠는 사냥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란 에너지부 차관은 단 몇 시간 안에 전력을 복구하겠다는 헛된 성명을 발표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정전 사태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복구되기도 전에 혁명수비대 내부의 결속력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찢겨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그들만의 총격전은 47년 동안 이란을 통치해온 군사 조직의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최후의 단면을 고스란히 역사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에서 정보력과 심리전이 결합되었을 때 적의 수뇌부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그 어두운 병원 지하 벙커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장성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쪽 국경을 넘어온 낯선 무장 트럭들이 테헤란의 심장부인 서부 교차로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정규군이 아닙니다. 이란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아랍어 억양의 이라크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 용병들입니다. 과거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주변국들을 호령하던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제는 자국의 수도를 방어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이웃나라의 무장, 테러리스트들을 불러들이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시적인 전술적 후퇴가 아닙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과거 8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을 치렀던 국가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 젊은이들이 이라크군의 침공에 맞서 조국을 지키다 독가스와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이란 국민들에게 오늘날 조국을 수호해야 할 혁명수비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바로 그 이라크의 민병대에게 테헤란의 거리를 내어준 것은 씻을 수 없는 굴욕입니다. 8천만 명에 달하는 이란, 국민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반역이자 국가 주권의 완전한 포기 선언입니다.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내부의 국민을 짓밟기 위해 외세의 총칼을 빌려온 이 기괴한 군사적 결정은 혁명수비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렸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역사적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게 만든 사건이 오늘 아침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헤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15초 분량의 이 짧고 거친 영상은 이란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거대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폭격의 여파로 아수라장이 된 테헤란의 한 좁은 골목길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서 평범한 이란인 어머니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채 어린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고 페르시아어로 살려달라고 그리고 제발 우리 동네에서 물러가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이란의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건너온 낯선 용병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페르시아어 호소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저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으로 AK-47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기며 총구를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에 겨눕니다. 그리고 아랍어로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당장 집안으로 꺼지라고 폭력적으로 위협할 뿐입니다. 자기 조국의 심장부에서 자기 나라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용병의 총구 앞에 생명을 위협받는 이란 어머니의 모습. 이 15초의 짧은 장면은 수만 마디의 외교 문서나 복잡한 군사 분석 보고서보다 더 강력하게 현재 이란이 처한 끔찍한 비극의 본질을 요약해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의 무력 집단이 오히려 외국의 무자비한 암살자들을 돈으로 고용해 자국민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은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거대한 국가적 수치이자 범죄입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논리나 군사 전략의 틀을 잠시 내려놓고 이 기막힌 상황을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민병대를 테헤란 시내 중심부에 끌어들인 행위는 집주인이 자기 자식들이 자신에게 반항할까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시장통의 악명 높은 폭력배와 무자비한 청부업자들을 돈으로 고용해 자기 집 안방과 거실을 지키게 한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강도가 드는 것보다 한 집에 사는 자기 자식들이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권좌해서 쫓아낼 것이라는 공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예 집의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외부의 깡패들에게 집안의 모든 통제권을 넘겨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어 전략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몰린 늙고 병든 독재자가 느끼는 극도의 피해망상과 절망적인 발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적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때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 중동 전역에 거대한 대리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00만 명 이상의 막강한 정규 병력을 자랑하던 이란. 혁명수비대는 도대체 왜 테헤란의 교차로 하나 지킬 자국 병력이 부족해서 외국 용병의 손을 빌려야만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붕괴하는 군사 권력의 적나라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심각한 병력 부족은 단순히 미군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한 막대한 사상자 발생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은 바로 조직 내부의 하부 구조에서 전방위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이탈과 항명 현상입니다. 과거 거리의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던 바시지, 민병대의 젊은 하부 대원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탄과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난, 그리고 자신들을 소모품으로만 여기는 고위층의 부패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맹목적으로 총을 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원들이 밤을 틈타 무기를 버리고 제복을 벗어 던진 채 지하로 은신하거나 심지어 억압받던 시민들의 편으로 조용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란의 정통 정규군인 아르테시는 동포인 이란 국민을 향해 총을 쏘고 피를 묻히라는 혁명수비대의 잔혹한 명령에 수동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무기고의 문을 잠근 채 병영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병력은 썰물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거리의 시민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절망에 빠지고 이성을 잃은 혁명수비대는 결국 인류의 보편적 양심마저 저버리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건장한 성인 병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그들은 극단적인 종교 이데올로기로 세뇌된 어린아이들까지 인간 방패와 소년병으로 징집하여 무자비한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테헤란 중심부의 검문소가 공습을 받았을 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알리라조르 자파리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단지 11살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놀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제 몸집보다 큰 군복을 입고 성인 무장 대원들 틈에 섞여 위험천만한 검문소를 지키다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너져가는 썩은 권력을 단 며칠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11살짜리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총을 쥐어주고 적의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정권. 최고위 성인 대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방공호와 병원 지하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쥐새끼처럼 숨어들고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이웃나라의 테러리스트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연명하는 이 비겁하고 잔혹한 행태. 이것은 이 정권이 이미 도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방어할 가치가 없는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자비하고 상식을 벗어난 조치들은 이란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용병들의 공포정치를 통해 시민들의 입을 막고 저항 의지를 꺾으려 했지만 낯선 아랍 용병들의 무자비한 총구와 무고한 소년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오히려 거대한 역풍을 불러일으키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란 국민들은 그 어떤 선전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47년 동안 통치해온 이 거대한 군사종교 조직은 조국을 수호하는 신성한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조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파괴하고 있는 흉악한 외세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의 폭발음이 멈추지 않고 지상에서는 외세 용병들의 군화 발소리가 테헤란의 아름다운 골목을 짓밟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침묵하던 8천만이란 국민이라는 가장 거대한 적이 혁명수비대의 텅 빈 등 뒤에서 서서히 맹렬한 분노와 함께 깨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마침내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을 향해 선포했던 최후 통첩의 시한인 3월 30일 낮 12시가 지났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군사기지로 전용된 대학교 건물들이 폭격을 맞자 이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라 우기며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중동 전역의 미국 대학들을 타격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이 터무니없는 협박에 단 한 글자의 사과문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첩바늘이 12시를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 미국 중앙사령부와 이스라엘 방위군은 사과 대신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대답을 하늘에서 쏟아냈습니다. 데즈풀에 위치한 이란의 자랑거리이자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지하 미사일 도시의 입구와 지상 인프라에 수십 발의 최첨단 벙커버스터가 꽂혔습니다. 강철과 콘크리트로 무장한 지하 기지의 거대한 문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내부로 통하는 모든 산소 공급망과 통신선은 완벽하게 절단되었습니다. 지하 벙커는 이제 그들을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혁명수비대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실로 기괴하고 처참합니다. 군사적 방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은 픽업트럭에 대형 확성기를 매달고 테헤란 시내를 맴돌며 볼륨을 최대로 높인 채 이슬람 정권의 선전선동 음악을 쩌렁쩌렁 틀어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의 굉음과 지축을 흔드는 폭발음을 노래소리로 덮어보겠다는 눈물겨운 발악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빗대어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구멍이 뚫려 배가 빠르게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이 구명보트를 내리거나 구멍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실의 클럽 음악 볼륨을 찢어질듯이 높여 선원들이 폐에 물이 차오르는 공포를 잊게 만들려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음악 소리가 아무리 커도 배는 가라앉고 폭탄은 떨어집니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승리의 찬가는 그들의 비참한 패배를 알리는 가장 슬픈 장송곡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이 전쟁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는 매우 중요하고 치명적인 역설적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공군력만 과시할 뿐 대규모 지상군을 이란 본토에 투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지상전의 인명피해를 두려워하는 비겁함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두려운 겁쟁이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혁명수비대가 내부에서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고 이란 국민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찢겨 죽도록 내버려 두는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전략적 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상군 투입을 주저하는 것이 겁쟁이의 망설임이라고 보신다면 1번을 가장 소름 끼치는 피말리기 전략이라고 보신다면 2번을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장한 이라크 민병대가 거리를 장악하고 굶주리고 분노한 이란 국민들이 폭발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미군이 굳이 피를 흘리며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전략적 덫의 핵심입니다. 지상군이 없기 때문에 이란 정권은 외부의 침략자에게 화살을 돌려 국민을 통합할 마지막 명분조차 잃어버린 채 내부의 적과 싸우다 자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중앙사령부의 전략은 매우 투명하면서도 가혹합니다. 이란의 지도부가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 무인 드론의 정밀 타격에 목숨을 잃고 땅 밑에 숨어 있으면 벙커버스터에 의해 생매장을 당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이미 기한이 지나버린 최후 통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아무도 듣지 않는 확성기의 볼륨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시야를 중동의 사막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한반도로 돌려보겠습니다. 테헤란과 데즈풀에서 벙커버스터에 의해 무참히 붕괴되고 있는 이란의 지하 군사시설들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전 국토를 요새화한다는 명목 아래 평양의 깊은 지하철망부터 산악지대의 거대한 지하 갱도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 군사시설을 구축해 왔습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미국의 강력한 항구몽 폭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지휘부와 핵시설을 숨겨두면 완벽하게 안전할 것이라는 군사적 믿음을 종교처럼 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북한과 긴밀하게 군사기술을 교류하며 자신들의 지하 미사일 기지가 미국의 어떤 공격도 버텨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시 최후 통첩 직후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환상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최첨단 벙커버스터는 굳이 수백 미터 아래의 콘크리트를 모두 부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지상의 통풍구 전력 공급망 그리고 거대한 지하로 들어가는 핵심 진입로만 정밀하게 파괴해버리면 그 거대한 지하 도시는 순식간에 공기와 빛이 차단된 거대한 생지옥으로 변모합니다. 지하에 고립된 군사력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순간 그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집니다. 한미연합군과 펜타곤의 수뇌부는 이란에서 벌어지는 이 정밀 타격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심 지하시설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 역시 자신들이 자랑하던 지하 요새와 유사한 형태를 띤 이란의 기지들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서 이란 장성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총질을 해대는 비참한 말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몰락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지하 벙커를 믿고 도발을 일삼는 세력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만약 평양의 지하 벙커가 대즈풀의 미사일 기지처럼 외부로 통하는 단 하나의 통로마저 막혀버린다면 어떨까요? 북한의 군부 역시 이란의 혁명수비대처럼 빛이 차단된 지하에서 공포에 질린 채 누가 배신자인지 색출하느라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재 체제일수록 외부의 타격보다 내부의 정보 단절과 의심이 체제를 더 빨리 붕괴시킵니다. 이란에서 확인된 이 소름 끼치는 심리적 붕괴 메커니즘은 철저한 통제 사회인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란의 실패는 단순한 중동의 뉴스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살아있는 작전 지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의 두꺼운 안반도 내부의 분열과 압도적인 기술의 격차 앞에서는 그저 허상의 방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붕괴하는 이란의 지하 벙커는 곧 한반도의 미래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예고편입니다. 벙커버스터의 굉음과 확성기의 기괴한 노랫소리,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최후 통첩의 시한부 선고.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거대한 군사 제국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상전 없이도 완벽하게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 현대전의 잔혹한 예술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전략가들에게도 기존의 모든 방어 교리를 백지에서 다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종말은 화려한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구차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는 과정에 비유하여 다층적인 결과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당장 일주일 안으로 테헤란의 거리는 혁명수비대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핏빛 무법지대로 변모할 것입니다. 지휘부가 지하 벙커 안에서 서로를 죽이고 통신망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지상에 남겨진 혁명수비대 잔당들은 국가를 수호하는 군대가 아니라 오직 각자의 생존만을 위해 식량과 무기를 약탈하는 무자비한 지역 군벌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끔찍한 변수는 바로 그들이 직접 돈을 주고 불러들인 이라크 민병대입니다. 전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권력의 자금줄마저 끊긴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아랍 용병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고용주인이란 정권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 고립된 용병들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테헤란 시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혁명수비대의 텅 빈 무기고를 털어 이라크 국경으로 도망치려 할 것이며 이는 테헤란의 아름다운 거리를 걷잡을 수 없는 끔찍한 시가전의 참상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시간을 한 달 뒤로 돌려본다면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지형이 거대한 지진을 맞은 것처럼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내의 붕괴를 막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데 모든 자원을 소진하며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게 되면 그동안 이란의 막대한 오일머니와 무기 지원에 절대적으로 기생해왔던 중동 전역의 대리군 네트워크가 일제히 치명적인 아사 상태에 빠집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테러 조직들은 본국으로부터의 탯줄이 완전히 끊기면서 조직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역 내 안보 부담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지정학적 연쇄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이란 내부에서는 극심한 전력난과 물자 부족이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그동안 총구 앞에서 숨죽이고 있던 8천만 이란 국민들이 텅 빈 거리를 장악하고 마침내 썩어빠진 독재 정권의 남은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대한 시민혁명의 해일이 몰아칠 것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이슬람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그 피 묻은 빈자리를 굶주린 시민들의 분노가 채우는 가장 역동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투영해 본다면 세계 지도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과거의 낡은 역사책 속으로 영원히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맹목적인 종교적 억압과 무자비한 군사적 공포 정치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거대한 독재 국가는 이제 그 물리적 실체마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억눌렸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적 과도 정부가 그 잿더미 위에서 세워질 수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각 지역의 군벌과 권력의 파편들이 남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나긴 내부 갈등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지정학적 진실만큼은 수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과거처럼 소수의 맹신적인 종교 지도자와 부패한 혁명수비대가 국가의 모든 부와 절대 권력을 독점하며 폭압적인 시대를 호령하던 그 어두운 시절은 두 번 다시 중동의 역사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란 현 정권의 참혹한 몰락은 전 세계에 남아있는 모든 권위주의의 독재 국가들에게 가장 끔찍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아있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자랑하고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벙커를 건설하며 수백만 명의 맹목적인 추종자를 거느린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이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내부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것은 그저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입니다. 압도적인 외부의 군사 기술력 앞에서는 단 며칠 만에, 그리고 권력층 스스로의 이기적인 분열 앞에서는 단 하루 만에 제국이 한 줌의 재로 변할 수 있다는 피 묻은 진리가 바로 이곳 테헤란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태를 지켜보며 내리는 가장 냉혹하고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교복을 입어야 할 11살짜리 어린 소년병의 손에 억지로 총을 쥐어주고 총알바지로 내세웠을 때, 그리고 이웃나라의 잔혹한 용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조국의 심장부 거리를 군화, 발로 짓밟게 허락한 그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이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의 최첨단 벙커버스터 폭탄이 그들의 군사적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산산조각 내버렸다면, 자국민을 배신하고 피를 흘리게 만든 그들의 비열한 선택은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부서진 건물과 잃어버린 무기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 어쩌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권이 조국의 국민에게 겨눈 총구 때문에 한번 산산조각난 굳건한 신뢰와 무참히 짓밟힌 국가의 자존심은 그 어떤 막대한 자본과 권력으로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통신이 단절되고 빛이 사라진 무너진 병원의 차가운 지하 벙커에서 공포에 질려 서로에게 총을 쏘며 맞이한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이 잔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필연적이고 완벽한 결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화면 너머로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정학적 예측을 묻고 싶습니다. 권력의 최상층부부터 썩어 문드러지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란의 현 정권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완전히 항복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는 그 최종적인 붕괴의 시점은 과연 언제일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또따 터진 상처가 순식간에 번지며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한 달을 적어주십시오. 아니면 지하 은신처의 숨은 잔당들의 필사적인 발악으로 끈질기게 버티며 6개월은 더 갈 것이라고 보신다면 6개월을 적어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라면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뿌리내리고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까지 적어도 1년의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1년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지정학적 통찰과 치열한 토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가장 깊고 예리한 시선으로 세계 권력의 이면을 파헤치는 심층 분석이었습니다.